여기 끼어있는 이 마을이 사직리 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직리 마을을 가운데 두고 뺑뺑 돌아서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화학공장 폐기물 공장으로. 아니 도대체 이 뒤에 산과 밭과 농토가 다 있는데 그거를 다 파헤치고 바닷속의 섬도 아니고 육지 속의 섬을 만들고 기업 유치했다. 인구가 유입됐다. 인구가 공장이 있어야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직리 마을은 고구마 품목단지로 지정돼서 청와대까지 고구마 상품이 우량 상품을 해서 들어갔던 그런 마을입니다. 고인물에서 스스로 고구마 특화마을이라고 지정해놓고는 고구마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주민들, 여기 젊은 친구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백지에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아버지를 도와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고구마 농사를 지으러 들어왔는데 고구마 특화단이라고 해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러 들어왔는데 군청이 고구마 농사 특화단이라고 지정해놓고는 고구마 밭을 다 없애버리고 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이 친구는 만약에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이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시 객지로 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고향이 귀농 귀촌 운동을 해도 모자란데 귀농 귀촌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농민, 정우한 농민을 군청이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여기 계신 다른 어르신 계십니다. 고향을 지키면서 밭에 가서 농사 짓고 논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농촌에는 지금 젊은 사람은 없고 60대, 70대, 80대까지 노인분들이 농사 짓습니다. 이분은 농사 짓고 그거로다가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밭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면은 이분이 이제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생을 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직초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캠핑으로 유명한 지금 막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폐교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폐교입니다. 여기 사직초등학교에 어라운드 빌리지라는 아주 좋은 캠핑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 캠핑촌에 예약을 못해서 못 들어올 정도로다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폐교부지의 캠핑촌이 뭐 보고 왔습니까? 앞에 펼쳐진 평야, 둘러싸고 있는 산, 그리고 개울, 너무나 이 환경이 좋아서 다 놀러오고 하루 이틀 자면서 휴식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캠핑촌에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화학공장, 폐기물 공장이 마을을 둘러싸고 캠핑촌을 둘러싸는데 앞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어라운드 빌리지 않은 이 캠핑촌에 지금 다른 곳에서도 탐내하는 그러한 시세에 오는 젊은이들을 보훈군청에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옳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일은 절대로 협잡을 한다든지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무슨 작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제 사정에는 없습니다. 저는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결론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게 지금까지 제 몸을 맞춰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을에 이웃의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후배들, 동생들,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은 나한테 돈이 안 되니까 난 안 하겠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불쌍한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 마을에는 새로 들어오시는 다른 데서 마을이 정말 좋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객지 나와서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다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가 계시고 제 동생도 들어올 것이고 저도 이 마을에서 들어올 그러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가까운 데 두 곳이나 있고 뒤로 송리노에서 내려오는 그 좋은 산줄기가 이어져서 눈밭이 펼쳐지고 강물이 흐르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을 난대없는 전직 군수 정선혁 전직 군수가 2018년 처음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직 군수 정상혁, 정상혁은 사과하라! 자, 정상혁 군수 다음에 누가 군수가 됐습니까? 지금 최재형 군수는 정상혁 군수 밑에서 과장하다가 보훈 입장하다가
아니 세상에 자기가 속 키우던 동네 앞에다가 화학공장을 차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소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정상혁 군수를 뒤에 이어서 군수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급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 사람이 산업단지를 불과 22년 6월달에 취임해가지고 2023년 24년 불과 자기 임기 내에 공단을 완성한다고 호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2, 3년 만에 3, 4년 만에 공단을 훌떡 아니 개인 집을 짓더라도 몇 년이 가는데 아니 그 공단을 지면서 2, 3년, 3, 4년 만에 다 완성하겠다. 무슨 자기가 불도자입니까? 불도자입니까? 탱크입니까? 이거는 개발 독재시대에 행정 만능주의 관청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민은 짓밟아도 된다. 주민 의견은 그냥 듣는 척하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막 박혀있는 최재형 군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 저기 선태규 주무관 그 옆에 있는 팀장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계획에 정상혁 군수부터 최재형 군수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경제과장으로 몇 년째 아직도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이해영 과장입니다. 이해영 과장은 여기 보수 안 상태였죠. 이해영 과장은 정상혁 군수 때부터 최재형 군수까지 이어서 이 산업단지 계획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입니다. 이 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2023년 1월 달에 2022년도 12월 달에 행위제한 고시를 합니다. 행위제한 고시를 하고 나서 5월 달에 이 계획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 대표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고승리의 구모 씨, 아마도 고승리 이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승리 이장은 자기가 위험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천에 협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직리장은 이 계획을 그 사이에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주민들은 깜깜 무소식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떻게 구역이 조정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도 하고 12월 28일 발표된 계획들을 보니까
수도 있어요. 사직리 전 이상은 뭘 한 겁니까? 군청이랑 작당을 한 거라고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직리 전 이상은 반성하라! 여기 아마 전 이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서겠죠. 행정관청하고 이장이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공매를 뚱둘러싸는 공단이 1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던 이장이 이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 축사가 그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친구들도 그 전 이장 축사가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훈구청 담당자와 전 이장은 반성하라! 야, 이거를 과장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사람들, 주민들을 눈속임하고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 사업을 두루뭉실 날치기로다 진행하다가 12월 28일 불과 2달 전에 12월 28일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연락을 받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있다. 자, 주민 설명회가 있는데 하루 이틀 전에 주민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주민 설명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이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는지를 들으러 제가 나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계획, 화학공장, 폐기물 공장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 폐기물 공장도 더 추가가 됩니다. 슬쩍 폐기물 공장을 집어넣어서 12월 28일을 통과하면 이제 행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갈 거다! 이렇게 계획하고 담당 과장이라는 자가 주민 대표를 저런 식으로 그 사람 자기 축사에서 10억 보상 받겠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민 세금으로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보상금에 그런 식으로다가 보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권과 관련해서 행정관청이 주민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알리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를 이런 식으로다가 스리슬쩍 계획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훈구청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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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경상도 김해 쪽에 다녀왔습니다. 김해에 가면 김해 대동 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마을은 그 근처에 하나도 없어요. 강변에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에 굉장히 넓게 산업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산업단지 분양한다고 공고가 나 있고 어떻게 동네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와서 화학단지를 만들 생각을 합니까? 대동단지는 김해 대동단지는
마을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옳습니까? 동네 가운데로 들어오는 화공장이 옳습니까 여러분? 근처에 예당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예당 산업단지는 이미 공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시 추가로 공단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벤젠,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극력 반대를 합니다. 재판까지 갔습니다. 예당 단지는 원래 1차적으로 1차 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가 2차 산업단지로 확장을 하는 기세에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직구성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화학공장이 들어서고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고 마을을 둘러싸가지고 주민들은 그거에 눈치 마냥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다 돌아가시거나 고향을 다 떠납니다. 해필전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단을 더 확장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저희 고향은 공단 천지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부면의 서부 지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매화, 동상, 구승, 황덕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인근 마을들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부터 한민면 서부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결연히 그리고 당당하게 나설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 그리고 고속도로도 가까운 곳에서는 그러한 공장이 들어올 게 아닙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버 단지랄지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랄지 아니면은 농산물 관련 이러한 고구마 작목과 관련된 이러한 시설이랄지 이렇게 좋은 땅은 좀 비싸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어느 업자 배불려 주려고 화학공장 폐기물 공장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군수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구은군청에 주민하고 시위를 나서기 전에 차분하게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군수가 주민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주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민들 여러 분 앞에서 공언을 해놓고는 몇 날 며칠이 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도대체 군수는 기억력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밑에 담당 직원들한테 휘둘르는 겁니까? 자기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잘 대화해 나가겠다고 하면 벌써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요청했는데도 대답도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그때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니 집회 신고를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온 국민들은 이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두려웠던 거죠. 시위를 하니까 담당 직원이 마을로 다 쫓아왔어요. 마을로 다 쫓아왔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군의원 2사람을 대동하고 왔어. 그 중에 한 분만 담당 성재원 군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역군의원인데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거냐? 몰랐다는 거예요. 설명회가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담당 군의원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가 엄청 막중한 사람이 말이야. 아니 산업단지 설명회가 있는지 몰랐다? 아니 이게 군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의원은 와서 뒤에서 설명회 듣고 서 있다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막 불출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아니 도의원이 나와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로 도망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러다가 시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방관하던 군의원, 군청 직원, 군수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목소리를 낼 거라는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현장 요청해도 그냥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훈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해왔고 보훈 국민들을 무시해왔고 보훈 국민들은 취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을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위를 저희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할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행정기관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거리가 저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주민들 이제 다 나와서 한 분씩 얘기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가도행진에서 군청까지 가고 이거를 열흘 동안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장날이 3월 1일, 3월 6일 이틀 껴 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시위 인파가 보일 겁니다. 저희의 정당한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틀림없이 울릴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시골의 주민들을 똑같은 심정으로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행히
이 보훈군청이 반응을 한다면 저희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수단을 강구할 겁니다. 구청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환경청에도 찾아가고 권익위에도 찾아가고 인권위에도 찾아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찾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분창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서울의 네 번째 설계회사,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큰 설계회사 주식회사 건화 앞에 가서도 저희가 주인 문속이만한 이런 계획을 협조하지 말라고 설계회사 앞에 가서도 시위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목소리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저희는 공정한 판단을 호소할 겁니다. 저희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재판에 나설 겁니다. 과연 한 나흘을 이렇게 한 마을을 가운데다가 두고 뺑뺑 둘러싸가지고 얼거매듯이 목조르듯이 공단을 개발하고 그것도 화학공장을 반도체라는 미명하에 폐기물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과연 법의 정당한 기준에 맞는 것인지 판단을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마지막으로 보훈군청에 경고합니다. 거기 보훈군청 담당자들 선택이 주무관에 대해서 내가 경고합니다. 선택이 주무관은 며칠 전에 사직리에 방문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러 와서는 자기 논리를 세운다는 것이 공간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는 말이 맞을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 얘기 하다가 중간에 아니 사직리를 비롯해서 요 근처의 마을들 자기가 나이를 다 조사해보니까 60세 이상 90세까지 노인들이 대부분이더라. 아니 국내에 60세 이상 90대 노인들까지만 있는데 뭐 거기에서 이거를 되게 부러워하느냐 마을을. 노인들은 조금 지나면 돌아가실 텐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먼저냐? 공단이 들어와서 기업이 먼저냐? 업자들이 먼저냐? 주민이 먼저냐? 노인은 주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노인에 대한 폄하 발언을 군청 담당 공무원이
바로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 주무관이 말이야. 아니 감히 할 소리입니까? 노인들은 60대 이상 90대까지 노인들만 있으니 이 사업은 추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산업단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철학이 잘못됐고, 이런 사람을 산업단지 추진을 맡기는 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보고가 됐는지 저희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한,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할 겁니다. 담당 직원에 대해서 노인 파랑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동서되는 친구가, 제 처제의 남편 되는 친구가 바로 이 산업단지 담당을 하다가 인근의 면장으로다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늦게 한 12시에 처제한테서 저희 집사람한테 메시지 전화가 왔습니다. 하도 처제 남편인 그 공무원을 압박하고 구청 안에서 네가 어떻게 네 동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압박하고 회의석상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엄청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청 관련된 주위 사람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제 처제한테도 압박을 하고, 아니 처제하고 동서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내 발언하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이거를 처제하고 동서를 압박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군청이 이런 식으로다가 공무원을 압박해가지고 이 대책운동을 저지해보겠다는 이러한 조선시대에도 없는 행동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국제의 시대입니까? 공무원이 정당하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강요해가지고 공무원을 몰아세워가지고 자기 친인척이니까 어떻게 네가 해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제 동서를, 제 처제를 압박한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 내가 확인해가지고 전부 징계 요청할 겁니다.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법에 위반된 적법한 행동을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물어서 징계도 요청할 겁니다. 아니, 저희 마을에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있어요, 과장.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무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군청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서서 동네 좀 어떻게 무마시켜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전해 들은 겁니다. 자, 공무원을 내세워가지고 공무원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가 있는데 아니 사직공대 출신이 무슨 죄입니까? 그 어머니는 말이에요. 자식이 부천에서 곤란하다.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찬성운동하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녀요. 글쎄 공무원을 앞세워가지고 공무원이 자기 일을 안 하게 만들고 주민들 단독으로 걸 꺾는데 주민들을 공무원을 앞세워가지고 앞장 세우고 이게 지금 대명천지에 자유대한민국의 법치 행정을 해야 될 이러한 군청 보훈군청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주 물러나라!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거기 담당 공무원들 똑똑이고요. 이 시간 이후에 내 가족이나 우리 마을에 있는 공무원들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산업단지 대책운동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이 자기 일 안 하고 이 문제에 앞장서고 압박하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전부 그거 증거 잡아가지고 전부 형사처벌 징계 요구할 겁니다. 이래야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깍듯이 보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가 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내후년 6월달에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는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구소는 다음 선거에 우리 주민들의 내놓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20년 이후에 보훈구소가 주민들의 의견을 귀를 안 기울이고 무시하고 계속 산업단지를 강행하거나 자기 식대로 간다면은 다음 선거에 주민들은 결코 그때 제대로 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임기 내에 치적을 쌓으려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한 마을을 말살시키면서 그것이 자기 업적으로 절대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졸속으로 몰아치기로 엉터리같이 진행하는 산업단지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똘똘 뭉쳐서 이 산업단지가 철회될 때까지 우리 마을 근처에 온다 하더라도 마을 한쪽에 농공단지 정도가 하나 생기는 게 맞아요. 어떻게 일반 산업단지가 500g 가운데 마을을 둘러싸고 들어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어요. 공무원들이 너무나 식견이 부족합니다. 세상은
넓게 봐야 되는데.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나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입니까? 지금은 첨단의 시대, 3차 산업, 5차 산업의 시대예요. 옛날 시대 공단만 많이 만들면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자랑이 지금은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고방식부터 정말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아주 우리 주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투철히 갖고 이제 깨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아마 다들 생활하실 겁니다. 저는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 주민들한테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본인들의 권리를 일깨워드리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온 국민 여러분, 저희 불쌍한 주민들 농사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손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남은 여생을 누리고 고향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마을 지역이 더 좋은 계획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단을 몰아내고 다른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더 발전된 보험금 발전에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내가 지금 77인데 이걸 보니까 고문수 신뢰하는 본 국민 여러분, 저는 사주에서 나고 이제까지 80여 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3주년 사중리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평지 풍파가 일었습니다. 본군에서 재작년 가을에 회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평온했던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막 공장들이 들어오고 농사 짓던 땅은 모두 폐기되고 우리의 산과 인연은 모두 훼손되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다투고 어이가 없고 분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장이 진마당에서 겨우 5m 떨어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겨우 5m입니다. 50m도 아니고. 그러니 세상 누군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들
보고 그냥 죽으라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죽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 간절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군의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꾸짖어 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공당이 이것도 화학약품, 공당이 온 마을을 이 비참한 현실을 저희도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고 싶습니다. 군수님, 저희 주장이 잘못됐나요? 저희 주장이 욕심인가요? 저희 주장이 이기적인가요? 대한민국 정부를 비춰봐도 공장이 진마당에서 5m밖에 떨어진 곳이 있는지 찾으려 해도 아무 곳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세상 누구도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사직리를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언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사무자들도 수고되어 있으니까 질서에 맞춰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못 따라오시잖아. 야, 야, 반대로 도윤수영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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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 근데 오늘 10시간. 아, 10시간. 아, 그럼 그렇게 시간이